안녕하세요. 우리 학과 안녕하세요. 고상준입니다. 우리 학과 최현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상적인 내용으로 떻게 의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을 의사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의사까지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예과 2년과 그다음에 본과 4년의 의대생 시절을 거쳐서 졸업을 하게 되죠. 졸업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국가의사고시를 우리가 패스를 하게 되면 의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문의 자격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대학에 들어가서 또 수련을 해야겠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련 첫 번째 1년은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전공을 선택을 해서 4년간 추가로 수련을 받게 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게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기도 하고 뭐 공중보건 일을 하기도 해서 한 3년 정도 또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그런데- 나면 30대 중반은 그렇죠. 30대 넘어서 군대 갑니다. 전문의 코스를 밟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네. 그냥 의사고시만 패스를 하고 의사 자격증만 가지고 바로 일선에 뛰어 들어가지고 바로 뭐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거의 90% 가까이 전문의 과정을 밟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몇 년 하다가 부족함을 느껴서 다시 그 전문의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이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던 의학 지식하고 실제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겪는 임상 그 상황하고는 또 괴리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도 있죠. 네. 그렇게 힘들게 의대를 들어갔는데 대학생활을 많이 즐겼는지 과시시를 해보았는지 저는 과 CC는 안 해봤고요. 해보셨어요? 과 CC 할 기회가 없었죠. 기회는 많은데. 왜냐면 저는 예과 1학년 때 지금 현재 와이프를 만났거든요. 아, 예과 1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예과 1학년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바로 교제하고 6년 사귀고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CC 했다가는 큰일 났죠. 저도 예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 시즌에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계속 연애하다가 29살 때 결혼했으니까요. 저도 과 CC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과 CC를 많이 하죠. 많이 하기도 하는데 6년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헤어져 네, 많이 네. 헤어지고 AD, AC, AD 뭐 이렇게 네,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에 결혼까지 가는 커플도 있긴 있는데 드물다고 네, 봐야 될 것 드물어요 같아요. 대부분. 네. 파팅 해보셨어요? 아까 같은 이유로 과팅에 참여하면은 혼나죠. 그래서 근데 과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단체 미팅은 많이 없는 분위기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소개팅 정도는 다른 과들이랑 많이 교류를 했죠. 제 와이프도 다른 과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다니는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었고 음대생이었거든요. 음대생이었고 저희 와이프를 만나면서 그래서 콘서트나 이런 것도 많이 갔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는 분야와 좀 다른 곳에 좀 스페셜리티가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과 저는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같은 과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 저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또 많이들 사깁니다. 꼭 의대 내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의대 내에서 거기서 교제하는 것보다는 타 대학교나 뭐 탁과 이런 데서 이렇게 여자친구나 애인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저는 그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어요.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동아리, 포크 음악 동아리. 그게 이제 그 주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그 문과 2학년들이 회장단이 돼가지고 노래를 한두 곡씩 이제 알려줘요. 노래를 알려주고 기타도 한 번씩 쳐보고 그런 다음에 끝나면 주를 하러 가죠. 주모임. 아, 그 주모임. 네. 그래서 주모임이죠. 이제 매주 모인다고 해서 주모임이고 주모임. 공연 동아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아까 뭐 클래식 기타라고 해서 고전 기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매주 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 선배들이 와서 이제 끌고 나가죠. 끌고 나가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주모임 하고 주모임. 근데 공연 동아리들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방학 때 TT라는 걸 봐요. TT가 테크니컬 트레이닝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주간 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타만 쳐요. 저희도 네. 그랬어요. 그 1년에 2번 이제 방학 끝나고 바로 공연을 했거든요. 조그만 소극장 같은 데 해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한 달 합숙 훈련했어요. 한 달. 와.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동아리방, 동방이라고 하죠. 동아리방에 모여가지고 팀별로 방에다 이렇게 있어서 아침 10시에 모여서 저녁 6시 합숙이죠. 합숙. 그러고 나서 6시에 가는 날도 있고 6시 끝나고 주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 잠을 도대체 얼마나 못 자는지, 잠을 또 못 자기 위한 시간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희 그런 얘기 해서 모르겠지만 미리 공부하면 잠 잘 수 있어요. 의대생이라고 뭐 매일매일 공부하진 않고요. 의대생들도 이제 수업이 빡빡히 있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시험 기간 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험이 자주 있죠.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틈틈이 해두면 조금 낫기도 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으로 좀 시험을 몰아봤던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 안 하죠. 의대생들이라고 평소에 평소에 많이 놀아요. 많이 놀아요. 많이 놀고 시험 기간에만 좀 밤새는 거죠. 시험 기간에 밤새고 충분히 뭐 며칠 고생하면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뭐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블록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좀 한 주마다 시험 보는 것도 주마다 있어요. 시험 보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매주 쪽지 시험 같이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아무튼 의대생 때는 시험 전날 거의 못 자죠. 거의 못 자고 잠을 안 자는 네. 노화라기보다는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잠을 못 자는 똥줄이 타니까 못 자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노화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안 자게 돼요. 네. 오히려 잠을 안 자는 노화는 수련이 때 1년 이상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정말 잠이 부족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만 재워주면 좋다고 했을 정도예요. 새벽 한 2시, 3시까지 업무량이 밀려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가 아침 6시에 기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6달 되고 6달이 1년 되면 그 사이에서 또 쉬는 그런 노하우를 또 해야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치의 때는. 저도 주치의 때 저희 이제 2명 있어가지고 퐁당퐁당이라고 당직하고 당직 아닌 날
당직하고 당직 아닌 날 이렇게 있거든요. 당직 아, 있는 날은 좋았네. 네, 2명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 혼자 계셨죠? 이 정도만 돼도 뭐 훌륭한 복지인데. 원장님 혼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퐁당퐁당이라서 하루는 좀 쉴 수 있고 하루 당직인 날은 계속 이제 응급실 콜이랑 이런 걸 응급실 환자 진료를 봐야 되니까 그냥 외래에서 잤어요. 그 외래에 저쪽 구석에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록색 수술복 깔고 초록색 수술복 덮고 약간 좀 추레해 보이지만 그게 제일 편했어요. 거기서 자다가 전화 오면은 이게 주섬주섬 나가서 진료보고 다시 일하다가 또 거기서 누워서 좀 자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많이 못 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 업무량에다가 또 응급실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인데 응급실 환자분이 꼭 새벽 2시, 3시에 와요. 네, 술 취해서. 그것도 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안 좋은데 그냥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야겠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깨어날 때가 그쯤이에요. 2시, 3시쯤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응급실 환자 1명, 2명 보다 보면 잠 못 자는 거죠. 이제 환자분 이제 보다 보면은 그래서 뭐 통째로 날린 적도 있었고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잠 못 자는 건. 의대생 때는 오히려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이 많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잠이 쏟아질 때가 있죠. 저희 주치의 때는 수술실에서 이제 뒤에 서 있었거든요. 교수님들 수술하시면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부르면은 갖다 드려야 되니까 차트라도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근데 안과 수술은 불을 꺼놓고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잠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수술하는 교수님 덮쳤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도 한번 살짝 정신을 잃은 적이 있어요. 살짝 부딪힐 뻔 하다가 정신 차리고 안 부딪힌 적이 있는데 진짜 서 있거든. 서 있는데도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와서 살짝씩 정신이 나가요. 아니, 그때가 재밌긴 재밌었는데 안 가요.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대로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예과는 모르겠다. 예과는 모르겠는데 본과, 인턴, 레지던트 다 안 가고 싶어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냥 그런 얘기는 술안주 거리로만 가고 싶지는 않은. 오늘 이제 원장님이랑 제가 학생 때, 예과 때, 본과 때, 전공의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지내다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해서 공유하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